올해 이 금융산업 그리고 자본시장의 키워드가 핀테크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런 핀테크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떤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쉽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 업무 보고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권순우 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오늘 이제 금융당국을 비롯해서 네. 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중소기업청하고 뭐 같이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무려 18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올해 정책자금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나 보건의료, 뭐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사업에는 100조 원이 투입이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그 핀테크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핀테크에 대한 지원은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나왔어요? 예, 우선 대표적으로 금융권 네. 보안에서 과잉 규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 보안성 심의 문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보안성 심의가 폐지된다는 게 좀 이렇게 와닿질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는 보안성 심의를 받은 어떤 공인인증 수단만 보안성을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 심의를 통과한 게 작년까지 해서 공인인증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쓰면서 당연히 그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뭐 페이팔이라든지 알리페이라든지 이제 해외 그 결제를 하다 보면은 공인인증서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공인인증서 자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보안 기술들을 전혀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공인인증서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거를 개발해봐야 쓸데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보안 기술을 저하해야 한다는 어떤 그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보안성 심의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보안 기술에 대한 그 기준을 내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좀 우후죽순적으로 좀 난무할 가능성도 있고 그에 반대로 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지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그 카드나 피지사, 그 지급 결제, 우리가 온라인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규정이 올해는 이제 은행이랑 증권까지 확대가 돼서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은행이나 증권 등 이제 금융회사들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좀 더 그 보안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그 시장에서도 좀 활력을 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중점적으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전국에 17개를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안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를 한다는데 그 핀테크 업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핀테크를 하려 그러면은 뭐 산업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산업부도 가야 되고 네. 뭐 미래부도 가야 되고 뭐 해외 송금하려면 기획재정부도 가야 되고 청년 창업을 하려면 또 중소기업청도 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조차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핀테크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 만큼 네. 그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좀 연계를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랑 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 이상씩 해가지고 2,000억 원 정도를 이제 핀테크 그 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쓰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네.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옛날에 금융업이라 그러면 덩치가 크고 어떤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의 그 금융업, 보험업은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핀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그게 좀 개선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이 2,000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그 핀테크 업체들이 자금 지원을 통해서 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이런 지원이 아주 효과적으로 들어먹힐 것인가가 아니겠습니까? 예, 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좀 얘기가 나왔나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보안성 심의가 네. 폐지가 되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아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참 그 옛날에 그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다루는 법이라는 그런 비유가 있었는데 네. 코끼리를 어렸을 때 이게 사슬을 채워 놓으면은 한 몇 년만 채워놓고 나중에 풀어줘도 아무데도 안 간대요. 아, 이게 묶여 있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하고 비슷한 현상이 요새 그 금융 보안 쪽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감독 당국에서 이제 승인해준 기술만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편해요. 승인해줬냐 안 해줬냐만 보면 네.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럼 어떤 기술이 좋은 기술이냐에 대한 거의 이제 그 금융권 보안업계가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성 심의를 이제 요구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서 이제 금감원 가서 보안성 심의 해주세요 해도 그거 폐지될 건데 뭐하러 받냐 그러고 있는 거고 금융회사들한테 가서 우리 보안 기술을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야 니네 이거 감독당국에서 허락 받았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감독당국 가면 그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보안성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안성 심의를 폐지했다는 것만으로는 뭔가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 보안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럼 뭐를 써야 되죠? 하는 질문들이 그쵸.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사실은 보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공인인증서가 탈취됐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공인인증서의 보안이 뚫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기술 좋은 공인인증서를 지금까지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좀 새로운 공인인증 기술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또 돈 들어가고 또 시스템 개선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금융권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안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춰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공신력을 좀 더 덧붙이기 위해서는 뭐 금융보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민간 평가 기관들이 좀 확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핀테크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애플페이라든지 페이팔, 알리페이 같은 지급 결제 수단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B2C 이제 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더 많은 핀테크 기술들은 B2B 금융권 내에 있는 시스템을 효율화시켜주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OTP를 제가 예를 들고 싶은데 네. OTP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이거 숫자 매번 일로 눌러야 되고 그 단말기 들고 다녀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단말기가 꽤 비쌉니다. 그게 15,000원씩 하는데 그거를 좀 낮출 수 있으면 한 뭐 네. 2, 3,000원대로 낮출 수 있으면 금융회사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OTP 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그 보안 수단이 있다면 굳이 15,000원을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핀테크 기술 중에 하나가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지급결제처럼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가 그걸 사주는 거거든요. 그 기술을.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핀테크 회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인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심플이라는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하나 인수를 한 적도 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핀테크 기술이 좀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업을 기존에 해왔던 금융업 쪽에서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에 1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핀테크 산업을 지원을 한다 그러고 산업은행에서도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포럼 형식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지원 계획이 나온 회사들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회사 핀테크 지원 사업은 그 자기들의 어떤 핀테크 기술을 그 자기네 내부 효율성을 위해서 핀테크를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 핀테크 IT 업체들이 금융 잘 모르잖아요. 그런 네. 거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규제를 해석하는 거. 보통 사업을 할 때 내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사실 본인 책임으로 해서 이제 로펌 가서 내가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좀 네.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작은 영세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금융 규제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금융 규제라는 게 이제 규제가 뭘까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뭔가요? 모든 금융업법이 규제다. 아, 그러니까 금융업을 하려면 그 금융업 법에 나와 있는 네. 그 규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대로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뭔가를 하려면 법에 그게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규제라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관계부처에서 좀 협동을 해서 뭐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중기청에서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다 같이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 기술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보안 기술 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막았던 그런 형국이 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좀 제가 우리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할 말 없다고 하시더니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인터넷 전문 은행도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좀 한 발짝 나갔습니까? 오늘 한국일보에서 네. 그 네이버가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서 뭐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그런 것을 얘기할 정도로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IT 기술의 전문가는 IT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전문 은행은 그만 IT 쪽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좀 같이 해주는 것이 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좀 더 새로운 금융업의 약간 보수적인 그런 관행을 벗어나서 그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TF를 지난주에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논의를 첫 번째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그 지금까지의 멘트는 모든 길은 열려 있다. 모든 상황은 뭐 불가능한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정을 하고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장벽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번째 가장 큰 벽은 누가 뭐래도 금산분리의 벽이 그렇죠.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기업을 하나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1,000억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펀딩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사실상 산업자본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렇죠. 기존에 이제 금융업을 하고 있는 금융 쪽밖에 없는데 기존에 있는 데들은 어느 정도 그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세무를 들어오게 하려면 산업자본 쪽 지원이 좀 필요한데 금산분리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5조 원 이상 기업을 배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재벌 30대 재벌까지는 규제를 하되 나머지 그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그 자본금 규제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금융실명제법은 그 대면 확인, 얼굴 보고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네. 사실 참고해서 얼굴 보고 해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 이제 보안 인증,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우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수적인 금융 관행인데 이제 금융업 자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을 해서 뭐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금리 낮춰주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이 없으니까 비용이 좀 덜 들어가서 좀 금리를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금융업이 참 무서운 게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인터넷 증권사였던 키움증권이 네. 정말 폭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수료를 대폭 낮췄을 때 네. 기존에 있는 그 증권사들 다 거기 수준으로 맞춰서 수수료를 그렇죠. 낮췄거든요. 네. 그러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증권이라는 게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 먹는 그렇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망해요. 근데 이제 그게 육성이 됐을 때 금융업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그거를 출혈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닥 이렇게 효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그리고 핀테크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기존의 우리나라 그 금융업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좀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들이 좀 필요한데 현재는 이제 그 아까 금산분리의 원칙 때문에 뭐 기업 대출을 좀 제한한다는 등의 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소액 대출을 하게 되면은 또 저기 뭐 대부업이라든지 저축은행하고 또 부딪힐 거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그런 고수적인 금융 관행을 뚫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불투명한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장을 볼 때요, 유럽 자동차는 굉장히 유명한데 영국 자동차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게 히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증기 자동차가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가 1860년대 그 부근이었는데 그 당시에 증기 자동차로 인해서 어떤 자동차 인명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적기조례라는 거를 세웠대요.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기수, 빨간 길을 들고 있는 기수를 자동차에 배치를 했다고 하고 시내의 주행을 3km로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km. 이런 규제가 몇십 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하는데 좀 저해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핀테크는 이제 기펜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좀 빨리빨리 완화를 해서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권순우 기자와 함께 길고도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